자, 그 다음에 볼 건 아까 이 TDP가 아주 이상적으로 그려도 결합이 두 종류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액시얼 결합은 조금 약하고 길고 이코토리얼 결합은 짧고 강하다고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설명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설명드릴 게 90도 반발 효과라고 하는 설명 방법이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방법은 야매예요. 야매. 그 야매란 말 알죠? 이게 뭐 사람들이 그냥 뭐 통용해서 하긴 하는 건데 족보 없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족보 없고 그냥 막 거의 무허가로 하는 거 그런 걸 야매라고 하는데 놀라운 건 이건 야매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전문적인 화학 교과서에서도 소개를 합니다. 저자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야매는 야매인데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냐면 이게 물리학적 근거가 없거든요. 근거가 없는데도 묘하게도 설명이 잘 되고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한 가지 가정만 믿는다면. 그래서 한 가지 가정을 믿으면 설명이 편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 잘 맥혀서 아주 전문적인 책에서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90도 반발 효과라고 하는 건데 뭐냐 이겁니다. 전자쌍끼리 90도를 이루면 청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한 결합을 형성하게 되죠. 이 이론을 90도 반발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야매냐? 이거에 근거가 없어요. 왜 하필 90도냐는 거죠. 뭐 91도는 안 돼? 92도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딱 90도만 찍어서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야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나면 설명이 아주 편하게 잘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의 경우 1 PF 이코토리얼 결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액시얼 결합과 90도 관계죠. 자, 이코토리얼 결합이 어디 있냐면 요거잖아, 요거. 그럼 얘하고 90도 관계에 있는 게 이코토리얼에 대해서는 액시얼이잖아요. 그런 액시얼 결합이 이코토리얼 결합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하나, 둘 해가지고는 여기에 두 개가 있죠? 맞나요? 자, 그런데 반면에 요 액시얼 결합은 누구랑 90도 관계냐면 바로 이코토리얼 결합과 90도 관계일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데 액시얼 입장에서는 그렇게 90도 관계인 이코토리얼이 몇 개냐는 거죠. 바로 3개. 아시겠죠? 그러면 저 90도 관계가 많이 나타나는 건 결론적으로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라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액시얼 결합에 90도 관계가 여러 번 나타나기 때문에 결합력이 약해진다. 그 덕에 결합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90도만 받아들이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걸 90도 반발 이론이라 하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야매기 때문에 이때 이제 또 어떤 설명 방법을 쓰느냐? 혼성 오비탈 설명 방법을 씁니다. 자, 그럼 뭐냐? 이게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 줄게요. 일단 지운다잉. 이업. 자, 요거로 혼성 구조를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 자, PF5에서 중심 원자의
혼성 구조. 요걸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심 원자의 혼성 구조다. 그럼 여기서 중심 원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인이라고 했죠. 인. 자, 그러면 인의 최각 전자 배치는 3s2 3p3 맞죠? 3주기 원소죠. 그래서 저기서 어떻게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자, 해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에너지 축이라 했을 때 여기 이제 인, 중심 원자인 인에 대해 여기가 3s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에 지금 전자가 몇 개가 있나요? 짜잔, 2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3p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둘, 세 개인데 훈투르에 의해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홀 전자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겠죠. 그래서 각각을 3p, x, y, z. 되죠? 자, 그런데 얘가 3주기 원소이다 보니까 아직 채워져 있지 않지만 존재할 수 있는 오비탈이 있죠. 누구? d 오비탈이 남아있죠. 그러면 d 오비탈도 있을란가? 있을 겁니다. 바로 3d 오비탈이 있을 건데 d 오비탈은 몇 가지? 5가지가 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럼 그 5가지 각각의 이름을 부여하면 요거는 z제곱, 그 다음 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xy, yz, zx도 있겠지. 자, 근데 뭐 아직 여기는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있지는 않아요. 아직 전자가 있지는 않아요. 저런 상태로 전자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 2는 결론적으로 5번의 시그마 결합이 나타나야 하죠. 그래서 5번의 시그마 결합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이 보조선 하나 좀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원자 오비탈에 있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5개의 AO. AO는 뭐 줄임말일까요? 어토믹 오비탈, 원자 오비탈을 줄여서 AO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개의 원자 오비탈을 혼성화의 재료로 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설명해야 되는 시그마 결합의 개수와 그래서 재료로 사용하는 어타믹 오비탈의 개수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성 구조가 이게 아니라 뭐 학교에서 슬쩍 배우셨겠지만 뭐 SP 혼성, SP2 혼성, SP3 혼성 등등등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자 오비탈들을 가져다가 혼성화를 하잖아요. 그럼 이때 이 혼성화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보조선을 이렇게 이제 하나 넣고, 자, 이 보조선은 그 에너지 보조선입니다. 그래서 3d 오비탈의 에너지, 3p, 3s의 기존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때 그 혼성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버르버르버르바 하나, 둘, 셋 해서 H1, H2, H3와 그 다음 이렇게 해서 H4, H5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얘는 각각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xy, yz, zx. 보이시죠? 그죠? 요렇게.
그래서 혼성 오비탈이 몇 개가 만들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요 H1부터 3은 여기와 여기 사이 에너지 언저리라고 그리시면 되고요. 4번하고 5번은 요거와 요거 사이의 언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왜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H1, 2, 3는 누구하고 누구를 합쳐서 혼성화를 한 거냐면 5개 중에서 3S, 3PX, 3PY 있죠. 요 3개를 섞어서 만들어낸 게 H1, 2, 3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H4, H5는 PZ하고 DZ 요 2개를 섞어서 혼성화를 한 게 바로 요 H4, H5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이 각각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H1, 2, 3는 이겁니다. X, Y 평면의 이코토리얼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혼성화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놈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거겠어요? 얘는 액시얼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혼성화겠죠? 그러면 왜 저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냐면요. XY 평면에 있으니까 이것은 X축과 Y축 정보가 나타나야 하죠. 맞아요? 그러면 원래 원자 오비탈에서 3s 오비탈은 구형 대칭성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지만 px하고 py는 어느 축으로만 존재해요? px와 py는 x축과 y축으로만 존재하죠. 그러면 px, py, 3s를 연결을 하면 x축과 y축에 존재하는 3개의 결합을 선형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코토리얼 결합은 x축에서 XY 평면에서 서로 120도 각도로 동등하게 유지가 되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 X축과 Y축 방향성이 있는 PX와 PY를 섞어서 혼성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서로 간 결합각이 120도 이도로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H1, 2, 3는 무슨 혼성이라고 부르냐면 이 경우 3S, 3PX, 3PY 혼성입니다. 이걸 줄여 sp2 혼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 TBP 구조에서 이코토리얼 결합은 sp2 혼성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요? 그래요. 순간 이한이가 얼음땡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얼음 가만히 있는 거여서 뭐 이런데 이게 뭔가 살짝 이러는 줄 알았는데 뭐 뭔가 하고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좋아. 자, 그러니까 여기에 우선 혼성화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혼성화 영어로. 혼성화를 영어로 얘를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혼성화의 알파벳 H를 따서 그 결과에 H1, 2, 3, 4, 5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H1에서 H3는 그 XY 평면 방향에만 존재하고 그 재료가 3S, 3PX, 3PY다 라는 뜻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서로 120도인 것으로 수리적으로 함수를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때 H4하고 H5는 누구하고 누구를 섞은 거다? 얘는 당연히 3PZ, 3PZ 제곱 혼성이겠죠. 맞죠?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PZ 오비탈은 어느 축으로만 있어요? PZ 오비탈은 Z축으로만 있고요. 3PZ가 어디야? 3DZ 제곱. 자, DZ 제곱 오비탈도 주로 전자 배치가 어디로만 돼요? Z축으로만 되죠. 그러면 얘도 Z축으로 존재하고 얘도 Z축으로 존재하니까 이 둘은 어떻게 되겠어요? Z축
방향성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오비탈을 섞어서 선형조합을 통해 H1, H5를 만드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H1, 2, 3는 sp2 혼성, 4번, 5번은 줄여서 PD 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sp2 혼성과 PD 혼성 합쳐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sp3D 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관습적으로 sp2와 PD를 한꺼번에 sp3D 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sp3D 혼성으로 표현되는 바로 TBP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됐다. 좋았어.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왜 H1, 2, 3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좀 더 안정하고 4번, 5번이 상대적으로 약간 불리한지도 설명이 되죠. 왜냐하면 얘는 원재료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얘는 원재료가 상대적으로 얘들보다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에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는 이 이코토리얼 결합하고 엑시얼 결합에 결합력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결합력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TBP에 존재하는 두 종류 화학 결합을 이런 두 가지 혼성 구조가 공존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해야 된다? 원래 인의 최외각 전자가 몇 개가 있었어요? 최외각 전자가. 원래 인의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럼 이 세 개, 저기 최외각 전자 다섯 개를 여기 어떻게 배치한다? 여기에 하나씩 배치합니다. 하나씩 배치합니다. 이때 명심할 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이 결과에서 혼성 오비탈에는 홀 전자를 최대한 많이 배치합니다. 이것이 지금 아마 학교에서 하고 있을 건데 밸런스 본드 테오리, 이거를 줄여서 VBT, 우리말 번역은 원자가 결합 이론이라고 하는데 의 가장 큰 가정입니다. 그래서 밸런스 본드 COD에서 혼성 오비탈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전자 배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홀 전자를 가장 최대한 많이 배치시킨다 라는 게 밸런스 본드 티오리의 가정입니다. 그러면 왜 홀 전자를 최대한 많이 배치해야 할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BBT가 야매입니다. 네, 그래서 BBT가 야매여서 BBT 이후에 몰리큘러 오비탈 COD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궤도 함수 이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밸런스 본드 COD의 혼성화를 통해서 분자 구조를 설명하는 거 잘 되거든요. 잘 되는데 이 근거가 이게 물리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는 자 이거 홀전자예요, 홀전자 아니에요? 홀전자 아니고 쌍으로 있는 거죠. 왜 쌍으로 있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안정하니까 이렇게 있나 보지. 근데 이렇게 안정하게 있는 걸 억지로 줘 뜯어다가 홀전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리한 일을 만들어야 되느냐를 BBT가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밸런스 본드 COD는 약간 야매라서 그 이후에 분자궤도 함수 이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분자궤도 함수 이론에 비해선 수학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 가르치기가 좋아서 여전히 화학책에는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 본드 COD가 100% 이게 좀 틀린 부분이 많지만 역시나 받아들이고 설명하기 쉬워서 여전히 교육과정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쨌건 밸런스 본드 COD에서는 뭐를 홀전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홀전자가 이제 누구랑 결합하는 거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플러린이 가지고 있던 홀전자랑 전자 쌍을 이루면서 시그마 결합을 이룬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H1, 2, 3, H4, H5 이 논리를 크크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중심 원자의 혼성 구조 됐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일은 혼성화 이론이고, 자, 그 다음은 잠깐만 요 지워 되겠어요? 네. 여기 준다. 지우성 쑥쑥. 자, 그 다음은 자 저기 있는 중심 원자의 혼성 구조에서 자, 두 번째 각 결합에 대한 혼성화의 영향,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코토리얼이 강하다 그랬어요? 액시얼이 강하다 그랬어요? 이코토리얼이 강하다고 했죠? 그걸 90도 반발 이론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걸 혼성화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혼성화. 이코토리얼 결합은 무슨 혼성을 한다고요? sp2 혼성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액시얼 결합은 pd 혼성을 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S 캐릭터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S 캐릭터 들어온 적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S 속성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질 한번 번역이 되는데 원래 표현은 뭐 요 지워 되겠어요? 원래 표현은 S 캐릭터 이렇게 쓰는 걸 우리말 번역으로 S 뭐 속성, 뭐 S 성격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이 녀석은 뭐냐면 혼성 오비탈에 포함된 오비탈 각각에 포함된 S 오비탈의 정도, 요걸 S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뭔 말인가 싶은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너스 본드 시오리 전체가 제대로 된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야매라고 그랬어요? 야매라고 했죠. 즉 S 캐릭터적 설명도 뭔가 완벽한 물리학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두루뭉실한 말로 표현해요. 그냥 말로. 그러면 이게 S 캐릭터가 뭐냐?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점토 갖고 막 이게 놀아본 적 있어요? 이렇게 약간 휘발성 냄새 나는 게 끈적끈적한 흙도 아닌 것이 그 합성 섬유로 수지로 된 거. 그래서 이제 내가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찰흙이 있었거든요. 찰흙으로 갖고 놀았는데 찰흙은 손에 막 흙이 묻으니까 그렇게 이제 합성 수지로 만든 그런 뭐 점토 이런 걸 가져다가 왜 그 버저에 막 쪼물쪼물 해가지고 막 사람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때 그 점토에 되게 재밌는 성격 중에 하나가 색깔을 조합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흰색 덩어리하고 빨간색 덩어리를 이거 톱 섞어가지고 쪼물쪼물 하면은 나중에 핑크색이 되고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럼 잘 봐. 흰색 덩어리 그리고 빨간색 덩어리 두 개를 합쳤어. 막 섞어. 그럼 핑크색이 되지? 그럼 그걸 다시 두 덩이로 뜯었어. 그러면 각각의 한 덩어리에는 아까의 빨간 덩어리가 몇 개씩 들어가 있지? 한 개씩 들어가 있지. 그거야. 그렇게 따지는 거야. 자, 너무 어려운 거야?
완전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야. 완전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따지느냐? H1, 2, 3는 누구누구 섞었다고요? 얘 섞었다고요. 얘를 찰흙을 버물버물 해가지고 에너지가 동등하니까 똑같이 세 덩이로 뜯어낸 거야. 그러면 세 개의 찰흙을 버물버물해서 똑같이 세 개로 뜯어냈으니까 요거 하나에는 S 오비탈이 몇 개 들어가 있을까? 그거야 그냥. 무슨 말 알겠죠? 자, 아주 어려운 거야? 이상하리만치 당연한 얘기 하는 거야?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몇 프로? 0%. 여기는 아예 S 오비탈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저 S 캐릭터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그 빵을 만들 때 혹시 제과제빵 해본 사람? 없구나. 이게 한 번씩 이게 제과제빵을 취미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 번씩 있어서 물어봤어요. 어쨌건 자 빵을 만들 때 빵은 안 만들어봤지만 빵은 먹은 봤죠. 그죠. 빵은 그래서 빵 만드는데 거기에 그 빵 맛있게 하려면 거기 뭐가 많이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어요. 빵 만들 때 이거 많이 넣으면 무조건 맛있어요. 이거를 많이 넣으면 그냥 무조건 맛있어요. 버터요. 버터. 이게 방금 누가 설탕을 많이 넣는다, 이스트를 많이 넣는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빵을 만들 때는 정해져 있는 설탕과 밀가루와 물과 소금과 이스트 양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맛있게 만들겠다고 나머지 하나를 다르게 넣잖아요. 그럼 빵이 망해요. 빵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제과제빵은 놀랍게도 그 요리가 아니라 과학 실험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과제빵을 할 때는 설탕, 소금, 물, 밀가루, 이스트를 저울로 딱 재가지고 그 비율에 맞게 딱 섞어야지 빵이 되지.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잖아? 꽉 나요. 이상하게 돼. 막 딱딱한 돌덩어리가 되거나 그 다음에 발효가 안 되고 죽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과제빵은 화학 실험에 가까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그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버터입니다. 버터는 그냥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맛있어요. 그러면 빵 만들 때 버터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맛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빵 만들 때 버터를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왜죠? 비싸서요. 네. 비싸서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 기름덩어리 버터 그게 뭐가 비싸다고? 버터를 요만큼을 만들려면요 우유가 10배가 필요해요. 즉 우유 10리터를 끓여가지고 수분을 날려가지고 유지병을 요만큼 모아놓은 게 그게 그 우유 10리터 날리면 버터가 100g, 200g 얻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유를 얻으려면 소가 또 있어야 되잖아. 소를 막 키워가지고 풀을 잔뜩 먹어가지고 그 또 소가 풀 조금 먹겠어 많이 먹겠어? 뭐 엄청 먹을 거 아니야. 그 먹은 애들 젖은 이만큼 짜가지고 쫙 하면 요만큼 나오는 게 버터야. 그러면 그 버터를 그냥 마트 가서 뭐 버터로 뭐 토스트 해먹을까 뭐 한두 개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버터를 만약에 공장 입장에서 혹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버터를 다량 사용한다고 하면 버터는 식재료 중에서 가장 비싼 식재료예요. 단가가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공장이나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겠어요? 버터를 최대한 많이 써야 되겠어요? 버터를 최대한 적게 써야 되겠어요? 버터를 최대한 적게 써야 돼요. 하지만 버터를 적게 쓰면 맛이 없어지죠. 그러면 그런 전문점에서는 뭐를 개발하겠어요? 버터를 최소한으로만 써도 맛이 나는 테크닉.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파티시에요. 파티시의 역할은 버터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맛을 끌어올리는 그게 파티시의 역할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빵은 어디서 만드는 게 제일 맛있다? 집에서. 집에서는 엄마가 버터를 아끼겠어요? 안 아끼겠어요? 안 아끼겠죠? 그래서 빵은 무조건 집에서 만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왜냐면 엄마는 우리 애들 먹일 건데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빵 구우면 냄새가 그렇게 좋은 이유가 버터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걸 왜 하느냐? 자, 생각해봐요. 그럼 빵에 버터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빵에서 버터 많이 조금 나겠어요? 많이 나겠어요? 자,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S 캐릭터가 클수록 그 운송 오비탈에서는 S 오비탈의 성격이 덜 나타나겠어요? 많이 나타나겠어요? 많이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밸런스 본드 띠오리 자체가 야매라서 그런 거예요. 밸런스 본드 띠오리를 수학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수식이랍시고 교재에 나오지만 아주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 본드 띠오리 자체가 수학적 근거가 얕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성적 설명으로 점철돼 있어요. 그러면 이 S 오비탈의 성격이라는 게 뭐냐? 바로 저번 시험 범위였을 거예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둬야 될 원리. 요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요거 뭐 1번, 요거를 2번 이렇게 바꾸자.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S 오비탈의 무슨 효과? 침투 효과. 자, 저번 시험 보셨죠? 저번 시험 뭐 리치 다이어그램도 나왔었나요? 교재는 있던데 리치 다이어그램? 문제로도 냈어요, 선생님께서? 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S 오비탈의 침투 효과. 자, 이게 뭐냐? S 전자는 핵 가까이 발견될 확률이 어떻죠? 확률이 크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없어. 확률이 크다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왜 S 오비탈은 핵 가까이 발견될 확률이 큰가요? 바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뭐 방사상 분포 함수 뭐 이런 것들로 설명하면 명확하긴 합니다만 사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하라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냥 수학에서처럼 공리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설명해주는 양자역학적 함수가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해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거는 S 오비탈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화학자들이 이제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만들어 붙이냐면 그렇다면 S전자는 핵 가까이 발견될 확률이 크다. 그러면 핵 가까이 발견될 확률이 크다는 얘기는 바로 전자가 핵 가까이 접근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접근을 할까요? 누군가가 끌어들이기 때문에 S전자가 핵 가까이 끌어들인다라고 또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핵으로부터 평균 거리에만 있어야 되는데 평균 거리 무시하고 가까이 이 앞에 나타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끌어들이니까 평균 거리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라고 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말을 만드냐면 S 오비탈이 전자를 끌어들인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끌어들이니까 그 전자가 핵 가까이 있다는 건데 그 누군가를 S 오비탈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S 오비탈은 전자를 끌어들이네? 그럼 여기서 한마디 더 가서 이런 이상한 말을 써요. 바로 S 오비탈은 전기 음성도가 크다 라고 말을 또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전기 음성도가 정의가 뭐죠?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전자를 끌어들이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전기음성도를 보통은 어디에 부여해요?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원자라는 물질에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음성도 제일 큰 거 플러림, 그 다음은 산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전기음성도가 나타나는 대상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자가 아니라
오비탈이 전기음성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비탈이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전자를 끌어들이니 s오비탈 전자에는 침투 효과가 생긴다라고 말을 자꾸 만들어 붙이는 거지. 근데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수학은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말잔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논리를 어디에? 여기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버터가 많이 들어가면 빵에서 버터 많이 난다고 했죠? 그러면 S 캐릭터가 클수록 그 혼성 오비탈의 S 오비탈의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결합 보시면은 두 결합 자체의 전기 음성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쪽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쪽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코토리얼 결합 쪽은 전기 음성도가 커지니까 결합 전자쌍을 끌어들이겠어요? 밀어내겠어요? 결합 전자쌍을 끌어들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 길이가 이쪽이 짧아지고 이쪽이 길어진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죠. 뭐 많이 아셨죠? 이 논리를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0도 반발 이론보다는 뭐 조금 더 뭐가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TPP 구조에서는 이코토리얼 결합이 sp2 혼성, 엑시얼 결합이 pd 혼성 이 논리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여기 지금 나이 싹 다 지금 나이 지우사. 오 치환기 효과. 자,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자,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짜잔. 자, 그렸어요? 뭐 별거 아니야. 좀 쓱쓱 금방 그리면 되죠. 보자.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이한이 정답. 와, 자,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자, 우선 그 이놈하고 이놈의 왁구는 달라요. 왁구는 똑같아요. 왁구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왁구는 똑같은데 거기 이제 말단에 채우는 게 요건 5개고 얘기는 3개, 2개인 거지, 그지? 그 왁구는 TBP로 똑같을 거야, 그지? 제가 왁구를 그려. 그럼 이제 인 중심에 딱 그리고 한 방향,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5방향. 그럼 이제 왁구는 똑같은데 여기에 플러린이냐 염소냐를 배치하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게 뭐 O 콤비네이션 2로 배치할 수 있으니까 꽤 뭐 여러 가지 구조가 나타날 수도 있을 거거든. 근데 그때 그리라고 하는 건 제일 좋은 걸 그리라는 거지. 그럼 제일 좋은 게 뭐냐? 이겁니다. 이게 가장 안정해집니다. 그럼 뭐냐? 원리는 이거예요. 자, 여기가 엑시얼 위치죠? 여기가 이코토리얼 위치죠? 이 TBP에서 나타나는 치환기 효과는 바로 이겁니다. TBP에서는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를 엑시얼에 우선 배치합니다.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를 엑시얼에 우선 배치합니다. 그것만 따르면 끝입니다. 그것만 따르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치환기 중 플러린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당연히 누가 전기 음성도가 크고 누가 전기 음성도가 작습니까?
플러린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자, TBP인 건 맞아. 그러면 입체수 5짜리 틀을 그린 다음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크지? 아, 플러린이 크구나. 그럼 플러린 두 개를 위아래로 딱 고정해. 그리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이 여지없이 그냥 쭉쭉쭉 이코토리얼에 넣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나타난 이놈이 저 녀석의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논리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논리를 설명해야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혹시 유도나 레슬링 배워본 사람? 격투기 아무도 안 배웠어요? 태권도도 좋고요. 이거 좋고요. 근데 이제 태권도는 이제 타격기고 물론 타격기에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 그래플링에서 나타나는 재미있는 효과 중에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자, 유도를 해요. 이걸 하면은 자,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막 당겨. 그러면 유도에서는 그 땡기는 거를 버티라 그래? 어떻게 하라 그래? 나를 땡기면 차라리 따라 들어가라. 따라 들어가면서 그 힘으로 상대를 무너뜨려라 라고 하죠. 역으로 상대방이 밀고 들어와. 그럼 나도 똑같이 밀어야 돼?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면 차라리 당겨라. 그러면서 톡 걸면 훨씬 수월하게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죠. 요런 그래플링의 기술은 유도만 그래요. 뭐 유도, 레슬링, 뭐 삼보, 뭐 주짓수 다 그래요.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군가 밀면 땡기고 누군가 땡기면 밀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래야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럼 잘 봐. 요 액시얼 쪽은 보시다시피 액시얼 쪽은 원래 전기 음성도 커요, 작아요? 작은 방향이죠. 그게 액시얼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작은 쪽에는 전기 음성도 큰 거를 배치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요 전자쌍이 액시얼 쪽으로 강하게 끌려가면서 결합 길이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전자쌍은 중심 원자가 잡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결합 전자쌍이 저 플러린 쪽으로 끌려가면서 덩달아 결합 길이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전자쌍을 끌어들이지 못하죠. 전기음성도가 이쪽 액시얼 결합은 약하니까. 그런데 전기음성도 큰 걸 넣어주면 얘는 못 되니까 얘가 끌어들이겠지. 그런데 이 전자쌍이 플로린 쪽으로 끌려 들어가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인의 원자 핵도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핵하고 전자 사이에는 인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자쌍을 끌어들이면 전자쌍 너머에 있는 원자 핵도 따라 들어온다고. 그럼 결합 길이가 멀어지겠어, 짧아지겠어? 결합 길이가 줄어들겠지? 그러면 이때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결합력 강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액시얼 결합이라는 게 원래 결합력이 약했잖아요. 액시얼 결합력이 약했는데 전기음성도 큰 걸 배치해서 결합력을 강화시킨다? 그렇게 되는 게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TBP에서는 전기음성도 큰 걸 어디에 우선 배치해라? 액시얼에 우선 배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럴 거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해야지. 안녕. 내가 좀 더 해주면 되는데 다음 시간에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미안해요. 그래서 아마 그거 다음 주 연휴 있죠? 연휴 때 아마 특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내가 시간표를 어제 특강인지 알아가지고요. 내가 시간표를 짜서 그 공지를 할 테니까 가능하면 뭐 와주시기 바라겠죠? 오케이, 됐다. 안녕. 네네네. 누가